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상견례 후 신혼집에서 조율이 안 돼요. 보통 외벌이이신 분들 신혼집을 남편 직장 가까이 구하세요? 아님 시내로 구하세요? 지방 소도시로 제가 원하는 신혼집은 구주소로 땡땡시 땡땡동 구역 아파트이고 얘랑이 원하는 아파트는 땡땡시 땡땡면 땡땡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직장은 땡땡리 아파트에선 7에서 8분, 땡땡동 아파트에선 30분 정도요.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서 외벌이 예정이에요. 얘랑이 30대 중반이라 올 가을 결혼하고 바로 노력해 내년에 아기 낳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얘랑이 원하는 땡땡리 아파트도 한번 가보고 제 친구가 사는 땡땡동 아파트도 다른 구조 집도 가봤어요. 절친 남편 직장 동료 소개받아서 사귄 거라 타 지역이지만 의지할 친구도 있으니 전 친구 사는 땡땡동 아파트를 원해요. 그런데 얘랑이 거긴 출퇴근 시간이 멀다고 리 지역으로 들어가재요. 친구는 빼더라도 얘랑 출퇴근 거리는 멀어도 편의시설은 시지역이잖아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아이 교육도 시지역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애가 커서 중학교 갈 때쯤 나오면 된대요. 야근도 많은 직장이라 출퇴근 거리라도 가까웠으면 좋겠대요. 전 반대로 얘랑이 야근이 많으니 오히려 더 시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안 그럼 저도 우울증 올 거고 나중에 아기가 아파 병원 가려 해도 저 혼자 힘들 거라고 시지역에 살아야 한댔어요. 집은 시댁에서 매매로 얘랑 이름으로 해주신다 하셨어요. 남친이 땡땡리 아파트랑 비용 어느 정도 다 얘기 드리니 그 정도는 매매로 시부모님이 대출 없이 모아둔 돈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셨대요. 리 지역은 매매도 1억 중반으로 비싸진 않아요. 시 지역 아파트는 26평대가 2억 후반이에요. 더 비싼 동은 3, 4억대 아파트도 있어서 지어진 지 10년 안 된 아파트 중에선 제가 고른 아파트가 싼 편이지 비싸진 않아요. 제가 모은 돈에서 저도 집에서 보태주실 돈이 있으니 반반 결혼하고 아낄 비용 최대한 아끼면 시지역 아파트 대출 없이 살 수 있어요. 비용 차이가 커서 부담되면 반반 결혼하자 했더니 집은 상견례 전부터 부모님이 집 사주기로 하셨다고 아파트는 자기 혼자 마련해 오겠대요. 사준다 하셨지. 땡땡리 무슨 아파트라고 시댁에서 콕 집어 얘기하신 적 없잖아. 시댁에서도 비용 지원받아 반반 결혼하자. 우리 집에서도 지원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반반 하자. 해도 아니라고. 얘랑 부모님이 집 사준다 하셨으니 땡땡리 아파트래요. 그럼 땡땡동 아파트를 사주시면 안 되냐니까. 그 집은 해주시려면 대출 껴야 할 거라고 사달라 하기 비싸대요. 반반 결혼도 싫다고 집은 땡땡리 아파트로 하고 싶다고 외벌이니 내 직장 가까운 곳으로 하자고 절 설득하려고만 해요. 전 그 아파트 주위 환경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상견례하고 집 얘기에 대해 예비 시부모님과 직접 대화 못 해봤어요. 아파트 사준다고 하셨을 때도 정확한 비용까진 얘기 안 하셨어요. 사준다고 여기 지역 안에서 집 알아보라 하셔서 전 친구네 집을 먼저 얘랑한테 얘기했고 얘랑은 땡땡리 아파트를 얘기했어요. 저랑 집으로 조율이 안 되고 얘기할수록 서로 의견만 고집하게 되어 제 3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누가 의견을 굽히는 게 좋을지, 의견 굽혀야 할 쪽이 누군지 댓글 부탁드려요. 추가, 결혼자금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전 장롱면허로 차가 없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 1억 약간 넘어요. 남친은 제가 1억 넘게 모은 것까진 몰라요. 저희 집에서 집값 부족하면 1억 이상도 필요하면 말하라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차 없는 것 때문에 리 아파트가 더 싫어요. 근처에 걸어서 다닐 만한 편의시설 별로 없으니 싫어요. 운전은 초기에 부모님 차 끌고 다니다 사고나 그 후로 무서워서 안 했어요. 직장도 집에서 가까워 운전할 필요성도 없어요. 결혼해서 아기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니기엔 얘랑도 저 운전 못하는 거 아는데도 리단이 살자는 거 보면 버스 타고 다니란 건지.
제가 운전 배워 차 끌어도 2대 유지비 많이 들고 제가 아이 데리고 운전할 자신도 없어요. 시내면 차 없어도 리다니보단 다니기 수월할 테니 시내에서 살고 싶어요. 얘랑은 현금으로 3천 약간 넘는데요. 얘랑이 큰 집 장남이라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고 하셔서 그거 믿고 더 안 모았나 봐요. 직장생활 초기에 차 사서 할부 다 갚고 취미생활 하느라 3천여만 원 모았고 결혼자금 쓰고 남는 돈은 차가 승용차라 결혼하면 중고로 팔고 돈을 보태. SUV로 새 차 산다고 한 거라 결혼 계획에 집에 들어갈 예랑의 돈은 없었어요. 제가 모은 돈은 완전히 오픈 안 하고 절반만 얘기했어요. 저도 집에서 지원받고 차 안 바꾸고 혼수도 필요한 것만 사서 서서히 채워넣고 예단도 생략하고 예물도 서로 반지만 하면 대출 없이 반반으로 시내 아파트 될 것 같다 했어요. 차 바꾸지 말자 한 것 때문에 얘랑이 더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해요. 2번째 추가. 어제 얘랑과 직접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그럼 리아파트 받아서 5년 정도 살고 시지역으로 나오재요. 자기 부모님을 좀 생각해달래요. 사실 예비 시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현금 최대 금액이 2억 정도래요. 그 이상은 땅 담보로 대출받아야 한대요. 좋은 아파트 사달라 말씀드리면 해주실 테지만 가지고 계신 논밭이 집터 빼고 8억대이지만 당장 팔 땅은 아니니 그 땅으로 대출받게 해드리긴 싫고 2억 및 아파트 중에서 고르고 싶대요. 하나뿐인 아들 장남이라고 누나들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보태주시고 자긴 집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라고. 시내의 2억 후반대 아파트는 저희 쪽에서 더 보태거나 대출 껴야 하니 부모님 생각해서 부모님이 장남 집 해줬다 뿌듯하시게 그 이하 아파트 얘기 드렸대요. 반반 결혼도 부모님 생각에 반대하니 답답해요. 전 절 더 생각해달라 했어요. 어제 댓글 보고 전 제 생활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라고. 솔직히 시지역도 답답하다고 리지역은 절대 못 산다 했어요.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날 더 생각해달라고. 난 5년이 아니라 1년도 살 생각 없으니 시지역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 잘하라는 카톡 오고 아직 집에 대해선 답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더 우선한다면 파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파혼도 고려하는 거 남친한테도 얘기할까요? 아님 다 몰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리고 전업은 평생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 집이 식당을 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쉬는 주말엔 일당 받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도왔던 거라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어 제가 쓸 만큼 쓰면서도 1억 넘게 모을 수 있었어요. 자녀 계획이 2아이라 나중에 2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지역에 부모님 도움받아 분점 낼 계획이었어요. 코로나여도 장사 괜찮아요. 부모님이 제가 원할 때 분점 내준다 하셨어요. 평생 외벌이로 아무 계획 없이 결혼해 아기 키우는 게 인생 목표이진 않았어요. 2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혼자 저를 갖고 망상 중인 여자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동생한테 말했는데 동생은 웃기다고 웃기만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해서 동생 계정 빌려서 폰으로 작성합니다. 아무튼 본론은 지금 회사에서 혼자 김칫국을 어디서 왜 마셨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혼자 거하게 드링킹 하시고 저랑 망상 연애하는 것 같은 여자 알바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퇴사가 고플 정도입니다. 제 첫 회사이자 아직까지는 평생 회사로 생각 중이라 퇴사는 말도 안 되고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 회사 초기 멤버로 굉장히 빠르게 승진했고요. 회사는 이제 조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수 인원인데 회사 업무상 거래처나 교육이 많이 진행돼서 몇 달 전에 자빌, 서류 복사, 프린트, 거래처 방문이나 교육 세팅과 코로나 관리 등을 맡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 골치의 그분입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뽑은 건 아니고요. 그분이 첫 근무날 조회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소속도 아니고 팀원한테 들은 바로는 40대 초반인 여자분입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만 나이를 얘기한 건지 뭔지 저는 몰라요. 40대 초반이라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면 그 나이 같으세요. 저랑은 탕비실에서나 프린트기 앞에서만 몇 번 마주쳤습니다. 전 그냥 제가 더 어리다니까 직급이랑 상관없이 존댓말 당연히 썼고 땡땡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말 섞은 것 같아요. 접점이 없습니다. 그분과 한 대화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 전에 대화는 하나 기억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할 때 고민하다 생각난 건데 저한테 양복 색상이 네이비가 더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고맙습니다. 땡땡님도 오늘 옷 잘 어울리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그전에도 탕비실에서 만나면 커피나 차 추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 맛있다 드셔보셔라 하고 끝이었습니다. 아무튼 옷 얘기하고 이틀 뒤 저한테 할 말 있다고 제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자리를 옮겨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카페 가자는 식의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실수한 것도 없고 일단 바빴기에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뜬금없이 저보고 좋아한다고 연락처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저랑 친분 있는 사원 한 명이 이걸 직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호감을 가졌다 해도 메신저로 얘기를 하던가 몰래 얘기를 하던가 하지 않나요? 만약 사원들 다 자리에 있었으면 둘 다 뭐가 됩니까? 그것보다 제 직급이 있는데요. 보통 호감이 있다 해도 과장 이상급한테 저렇게 고백합니까? 당황해서 거절했는데 그 뒤로부터 사내 메신저가 계속 옵니다. 아침 인사, 점심 인사, 메뉴를 물어보거나 언제 먹을지 물어봅니다. 저녁 인사, 퇴근 인사 또는 안 물어본 본인 퇴근 후 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적당히 무시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분이 스스로 소문을 내셨습니다. 여직원분들한테 제가 본인에게 보인 호감. 저랑 친한 분이 전해 들은 얘기로는 제가 본인에게 수줍게 미소를 보였으며 연락처 거절 후에 눈을 계속 마주치고 아쉬워한다고 했다 합니다. 연하라 소심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연락 등 노력을 해주고 있고 제가 고마워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며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사귄다라고는 말 안 했지만 둘이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연하지만 고백은 먼저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팀의 연차가 아직 쌓이지 않은 여직원분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사내 메신저로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 부풀려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정 부탁드리며 저는 땡땡님한테 관심이 없다. 오해하신 상황은 안타까우나 전 오해 소지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찾아가서 민망을 주기에는 둘의 접점이 없다 보니 사내 메신저를 한 건데 답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오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메신저로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가 옵니다. 심지어 제가 차 가져온 날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태워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차 태워달라고 할 때 제가 왜요? 라고 보냈고 답장은 웃는 이모티콘이 왔습니다. 제 말에 타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점심 인사는 사라졌는데 보니까 제 얘기를 할 여직원들과 점심을 먹게 되면서 빠르게 가더라고요. 이런 그분 점심 일정을 알게 된 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점심 식사 때 직접 말로 뭐라 하려고 그분을 찾은 적이 2번 정도 있었고 점심 식사 이후로 추가되는 소식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그분 점심 일정을 왜 잘 아느냐, 오빠 너는 정말 그분에게 관심이 없느냐고 물어서 미리 이유 적습니다. 얘기를 전달해주는 저랑 친한 사람은 남자인데 A라고 하고 문제의 여자분과 최근 식사하는 여직원은 B라고 하겠습니다.
A랑 B 둘 다 친구다 보니까 A가 B에게 주워듣고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B님이 제 의견을 대신 전달해 주거나 소문을 막아주는 부분도 얘기해 보았는데 B님 말이 그분과 친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일방적 수다이며 그분은 본인 말에 부정적 의견이나 정말이냐고 확인하는 말을 해도 수용할 타입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점점 소문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걱정됩니다. 다행히 사내 메신저에 번호는 안 올려져 있고 제 명함은 책상 위에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제 번호를 모르긴 하나 번호 알면 더 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냥 그 전에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사내 메신저로 이미 확실한 거절을 했거든요.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소름 돋습니다. 이미 일반 상식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눈빛이 좀 멍한 분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조금 공포감도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적으니까 동생도 옆에서 심각성을 조금 알아주는 것 같네요. 전혀 웃기지 않은 일이라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놈들은 카톡으로 말하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웃고 말았고 회사 친구는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본인 머리로는 좋은 생각은 안 난다고 합니다. 제 현재의 생각으로는 퇴근 후 그분을 불러 확실한 거절과 약간의 분노를 보여서 거짓 소문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친구 말로는 퇴근 후 불러서 말하면 그조차도 관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네요. 진짜 그럴까요? 도와주세요. 사람한다 살린다 생각하시고 꼭 좋은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처음 글 올려보는 거라 두서 없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머니랑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네일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보여주셨어요. 봤더니 제가 봐도 이건 네일아트가 아닌데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중지와 약지에만 파츠 작업을 하셨는데 중지와 약지에만 한 이유는 집에 파츠 재료가 떨어져서 파츠만 샵에서 따로 작업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젤 네일을 바르실 생각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업된 네일을 보니 반짝반짝 빛날 목적으로 붙이는 파츠는 마무리 단계에 떡칠이 된 건지 쌓인 탑재 속에 눌려 있고 미관상으로 보기 싫게 볼록 튀어나와 과연 샵에서 한 게 맞는지 의문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바디에만 발려야 될 젤이 영역을 벗어나 살 쪽으로 넘쳐 있어서 네일이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오늘 오후 4시 젤 제거 예약을 하셨다기에 따질 건 제대로 따지고 환불 처리를 받아야겠다는 명목으로 가기 전 유선상으로 어제 오전 10시에 네일 받았던 어머니 딸 되는 사람이라며 제가 연락했습니다. 환불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처음 봤고 살 옆까지 네일이 넘쳐 흘러 들려있는 것도 처음 봤다. 파츠는 반짝거릴 목적으로 하는 거지 빛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라며 환불 요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네 환불해 드릴게요. 네네 대신 젤 제거 비용은 주셔야 돼요 하시기에 손톱도 다 갈아 놓으셨던데 거기서는 더 제거 못하겠어요. 다른 데서 할게요 했습니다. 당연 젤 제거 비용도 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일 할 거였으면 애초에 지울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젤 제거 비용까지 요구하면 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까봐 제거 비용은 내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니 직원분과 둘이 계셨는데 환불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시길래 처음부터 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근데 유선상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본인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네일을 한다며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한다면서 파츠 때문에 공처럼 볼록 튀어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원래 이런 식으로 탑젤로 덮는 게 맞는 거다. 네일 10년 하면서 이런 일로 환불 처리하는 거 처음이다.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고른 파츠였다. 마무리할 때도 탑젤이 올라가고 공처럼 덮지 않으면 파츠가 걸려서 불편하니까 덮는 거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으며
파츠 때문에 공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게 당연한 거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왜 파츠 사이사이를 메꾸지 않고 젤로 다 덮어버리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본인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공처럼 된다고만 하셨지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었더니 본인이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일샵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장님이 작업하신 이 네일아트랑 저희 어머니랑 딱 봐도 다르지 않냐고, 이래도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실 수 있냐 라고 물으니 맞다며 이 사진도 저희 어머니랑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 뜬 장님도 아닌데 말이죠. 그 와중에 옆에 직원분은 원래 파츠 네일은 이런 방식으로 탑젤 쌓아서 마무리하는 거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한다. 어머니는 파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결국 네일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네일도 직접 배워서 해보고 다른 샵도 다녀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럼 직원분도 네일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했더니 저는 직원 아닌데요 하시네요. 결국 사장님은 옆에 직원도 아닌 친구를 앉혀놓고 환불 요구하는 저희랑 그 친구분이랑도 입씨름을 하게 만들었고, 환불에 대해서는 전체 환불은 안 된다며 부분 환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연장, 파츠, 스톤 올라간 거 등등 해서 손톱 4개에 32,000원인데 제거 비용, 컬러 쓴 거 제거해서 31,000원이라 1,000원 환불해준다고요. 계산법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부분 환불 하실 거면 왜 환불해 주신다고 했냐니까 아까 일하고 있어서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답니다. 저는 계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물었으나 사장님은 침묵을 일관했고, 원래 젤이 들리게끔 손살에 넘치게 하시냐고 여쭤봐도 들려오는 대답은 제거할게요 라는 무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네 주민이고 일 커져봤자 얼굴만 붉힌다고 서글서글하게 말 붙이고 웃으시며 분위기를 좀 풀고자 사장님과 조금의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 도중 손님으로 보였던 분이 들어오셔서 침대 같은 곳에 앉길래 기다리는 손님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졸렸는데 졸린 거 참고 일찍 왔어 하더군요. 이렇게 유치하게 친구로 쪽수 채우는 사장님의 태도가 과연 맞는 걸까요? 가게 안이 3대2 상황이었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는 구글링을 하고 SNS 서치를 해봐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네일샵이 없어서 더 화가 났었기 때문에 부분 환불받은 1,000원도 되려 되돌려주면서 나올 때 리뷰 쓸 거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32,000원, 떡네일을 33,000원 주고 하게 됐고,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장사하는 곳이 1,000원 환불해주는 행동도 이해가 안 가고, 손톱 옆에 살까지 네일하냐는 대답을 무시하며 제거할게요 쌩까버리는지, 공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방식이 맞다면 왜 본인 가게 블로그 후기 사진은 엄마랑 다른 건지, 왜 이렇게 작업된 거냐고 물어도 제가 그걸 알려드려야 하나요? 하는 건지, 왜 손톱을 다 갈아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지역에서 동네 장사하시는 분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각성하시라고 작성합니다. 공인의 목적으로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요. 만약 이 글이 널리 퍼져 네일샵 사장님께 닿는다면 아, 그 뭐냐? 싶을 테죠. 제 글엔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데 쪽수 채우려고 하시는 신보 봐서는 난 그런 적 없다며 해명하고 다니시겠지만, 한낱 어린아이도 아니신 분이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다들 이런 피해 입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저희 긴 푸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어제 글 올린 뒤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희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화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많은 힘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네이버 영수증 방문 리뷰, 블로그 방문 리뷰도 쓰고 오는 길이에요. 사장님이 저희 엄마께 사과하신다면 공익 목적으로 쓴 글들은 삭제 의향이 있지만 제가 남긴 방문 리뷰와 제 블로그 리뷰는 내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맛있는 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택배를 받았는데 망가진 분량이 왔다면 리뷰를 쓰듯이
저도 일반적인 리뷰를 썼으니 사장님한텐 상관없겠죠. 쉐입이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덧댄 탓에 매끄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손톱 위에 돌멩이가 하나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추각을 올리면 이제 지역 맘카페 등업하려고 하루 종일 30회 출석 채우고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시술했던 당사자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서 와봤습니다. 읽어보고 좀 당황스러워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길게 주절주절 쓰지 않고 사실만 적겠습니다. 첫 번째, 파츠가 탑젤 속에 눌려있다. 탑젤 속에 있다고 해서 파츠가 안 빛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탑젤을 쌓은 게 아니라 클리어 젤로 매꿈 작업을 한 후 마무리로 탑젤을 바른 겁니다. 두 번째, 젤이 살 쪽으로 넘쳐있다. 램프에 손을 넣으시면서 손이 옆으로 기울어져 젤이 흘러내렸는데 간과하고 지나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 그것까지 같이 보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께서 오후 4시에 젤 제거 예약을 하셨다. 젤 제거한다고 예약하신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기에 보수해드리려고 예약 시간 빼놓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네 번째, 살 옆까지 네일이 넘쳐 흘러 들려있는 것도 처음 봤다. 통화하실 때 파츠 붙인 게 마음에 안 드신다며 환불해달라고만 하셨지. 살 옆까지 네일이 흘러넘쳐 들려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핸드폰에 통화 자동 녹음 설정되어 있어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츠는 반짝거릴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냐. 아까 본문 위에 썼다시피 젤로 덮으면 빛이 덜 빛날 뿐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손톱도 다 갈아 놓아서 여기서 제거 못하니 다른 데서 하겠다. 손톱이 갈릴까봐 여기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톱이 젤로 다 덮여 있는데 어떻게 갈려 있다는 건지, 갈려 있는지 안 갈려 있는지 어떻게 보신 거죠? 일곱 번째, 당연히 젤 제거 비용도 달라 있다. 젤 제거 비용 달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드릴 이유도 없고요. 통화 녹음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직원분과 둘이 계셨고 환불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일단 글 쓰신 분께서 직원이라고 칭한 사람은 제 친동생입니다. 가게에 매일 와 있고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예약하러 오셨을 때 7월 20일에도 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약이 꽉 차서 시간이 없다 하니 동생을 가르치며 둘 다 안 되냐고 물으셨고 직원이 아니라고 저희는 1인 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불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적 없고요. 들어오시길래 인사하고 제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아홉 번째, 본인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네일을 한다고 했다. 다른 곳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열 번째, 파츠 때문에 공처럼 튀어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구구절절. 탑젤은 마무리 단계에서 바르는 것이고 매꿈 작업을 할 땐 클리어 젤로 합니다. 11번째, 파츠 때문에 공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게 당연한 거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냐. 구구절절. 파츠 사이를 메꾸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쓰는 제품은 가성비 스톤이기 때문에 살이 긁히거나 머리카락이 뜯겨서 다 메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술할 당시엔 어머니께 세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세 개의 스톤을 맞붙여서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V컷 다 하고 나서도 손 펼쳐보시면서 아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술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고해서 시술을 했을 텐데요. 손님이 싫다는데 제 고집대로 시술하진 않습니다. 12번째, 본인이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고 했다. 공처럼 동그랗게 된다고 걸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13번째, 블로그 사진을 보여드리며 딱 봐도 다르지 않냐고 했지만 블로그 사진처럼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신 거라 했다. 일단 본인이 보여주신 블로그 사진에 있는 파츠는 V컷이 아니며 납작한 파츠고 정면 사진입니다. 그런 납작한 파츠는 윗면을 다 덮지 않아도 걸리지 않습니다.
옆면 메꿈 작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스톤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번째, 옆에 직원분에 대해 낮에 오셨을 당시에도 직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시간이 오후 10시가 넘어서인데 왜 자꾸 직원이라고 칭하시는지요. 15번째, 동생이 손님에게 얘기한 것. 동생은 탑재를 쌓아서 마무리하는 거고 다른 곳도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 지어내지 마세요. 16번째, 동생이 저는 직원 아닌데요. 한 점. 카드 취소하는 동안 동생한테 지워달라고 하시기에 동생이 저는 직원이 아니라고 언니가 해드릴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17번째, 환불에 대해서는 전체 환불은 안 된다며 부분 환불만 해주겠다고 했다. 젤 연장이나 컬러 바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잘못된 시술도 아니었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고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파츠를 붙이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럼 파츠에 대한 부분만 환불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젤 연장과 컬러 추가된 것은 정당히 지불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파츠 붙이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것까지 몽땅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억지 신부 아닌가요? 18번째, 이것저것 해서 손톱 4개에 32,000원인데 1,000원 환불해준다고 했다. 시술 내역서도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파츠 가격만 받은 거고 공인비는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환불 요구하시기에 파츠 가격 환불해드렸고 젤 제거 비용 추가로 5,000원 들어갔고 컬러 바르신 것도 원래 본인이 원하셨던 건데 파츠 시술하신다기에 서비스로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파츠 환불하셨으니 컬러 서비스 비용 들어간 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젤 연장 10,000원, 컬러 16,000원, 젤 제거 비용 5,000원, 이렇게 해서 31,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거고요. 카드로 계산하셨기에 32,000원 카드 취소하고 31,000원 다시 결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젤 제거 끝나고 가시면서 파츠도 가져가셨잖아요. 원래 파츠도 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드렸어요. 가시면서 현금 1,000원 주시길래 카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서 안 주셔도 된다고 돌려드리려고 하니 아니라면서 그냥 이것도 주고 간다며 주고 가셨네요. 근데 왜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19번째, 일하고 있어서 오면 말씀드리려 했다. 일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고 손님 시술 중에 통화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오시면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도 따질 건 따지고 환불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술 전 V컷은 공처럼 될 거다 라고 미리 고지했고 환불해드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을 것 같아서 환불해드린다고 한 거고요. 20번째, 계산법에 대해 계속 물었으나 침묵을 일궈냈다. 계속 대묻지 않으셨고 핸드폰만 만지고 계셨습니다. 21번째, 원래 젤이 들리게끔 살에 넘치게 하시냐 여쭤봤다. 제거하면서 봤는데 젤이 투명해서 비친 거지 들리진 않았습니다. 22번째, 얘기 도중 손님으로 보였던 분이 들어왔고 가게 안이 3대2 상황이었다. 도중에 온 사람은 제 동네 친구고 가게에 자주 놀러 옵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게에 온 것뿐이고 그 친구는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쪽수를 채운다는 유치한 발상은 본인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친구가 놀러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나요? 3대2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편갈라서 싸우러 오셨나요? 제 동생은 늘 가게에 같이 있고 친구는 놀러 온 것뿐인데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싶네요. 23번째, 환불받은 1,000원도 되려 돌려주며 나왔고 나올 때 리뷰 쓸 거라고 얘기했다. 가실 때 1,000원도 던지듯 내려놓고 급하게 나가셨고 돈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분명 카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서 안 주셔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리뷰 쓴다는 말은 누구한테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24번째, 결국 어머니는 떡네일을 33,000원 주고 했다. 카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서 현금 1,000원 안 주셔도 된다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니 아니라고 그냥 그것도 드린다고 놓고 가셔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33,000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2,000원 카드 취소하고 31,000원 결제했습니다. 1,000원 던져놓고 가시고 33,000원 주고 했다는 게 말씀이신가요? 1,000원 포함해도 32,000원인데요. 25번째, 잘못된 방식으로 장사하는 곳이 1,000원 환불해주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방식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술 방식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26번째, 손톱 옆에 살까지 내일하냐는 대답을 무시했다. 솔직히 말도 안 통하고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꼬투리 잡으시기에 어차피 젤 제거하신다고 했으니 서로 더 이상 감정 낭비 없이 얼른 하고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비스직이라지만 저도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는데 기분은 나빴거든요. 27번째, 왜 블로그 후기 사진이랑 엄마랑 다르냐? 가게 블로그 후기 사진엔 V컷 사진이 없습니다. 귀찮아서 블로그 거의 하지도 않고요. 종류가 다른 파츠를 가지고 왜 자꾸 걸고 넘어지시는지요. 28번째, 왜 이렇게 작업이 된 거냐 물어도 그걸 알려드려야 하냐라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작업이 된 거냐고 물으실 때 이렇게 다 메꾸지 않으면 걸린다. 공처럼 동그랗게 하면 안 걸리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미리 작업 방식에 대해 설명해줬냐는 말에 공처럼 만든다고 말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어 왜 그걸 말씀해드려야 하냐고 한 거고요. 29번째, 왜 손톱을 다 갈아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손톱이 젤로 다 덮여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갈렸다는 건지요. 젤로 덮여 있는 손톱이 어떻게 갈리나요? 30번째, 좁은 지역 동네 장사하시는 분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는 것 같아 구구절절. 네,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고요. 개업하고 지금까지 이런 적도 처음이고 동네에서 아무 탈 없이 장사 잘해왔습니다. 이제껏 이런 거 가지고 컴플레인 거신 분 단 한 분도 없었네요. 오히려 너무 튼튼하게 잘 붙여서 기존 손님들께서 소개해 주셔서 많이들 오세요. 입소문이요. 이 동네에서 저희 가게 와보셨던 분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소문 어쩌고 하시는 거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위협이 느껴지진 않지만 몹시 불쾌하네요. 31번째, 공익의 목적으로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올렸다.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환불 다 못 받아서 배 아파서 어떻게든 저희 가게 까내리고 싶어서 비방성 글 올리신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32번째, 만약 이 글이 널리 퍼져 네일샵 사장님께 닿는다면 익명으로 카톡 제보가 왔네요. 같은 네일인 입장으로 V컷이라 마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다며. 이건 일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이 많다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이곳의 글을 잘 안 볼 뿐더러 이런 곳에 이런 글이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33번째, 제 글엔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데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 확신하세요? 본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생이 혹시나 이렇게 다른 소리 할까 싶어 녹음해놨다네요. 궁금하시면 가게 와서 들어보세요. 34번째, 네일샵 사장은 그런 적 없다며 해명하고 다니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35번째, 한낱 어린아이도 아니신 분이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본인도 나이 적게 먹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가게에 왔을 땐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는 이렇게 뒤에서 남들 다 보는 공간에 비방성 글이나 올리시고 이렇게 과장되게 글 써서 남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분명 본인한테 다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추가, 사장님께서 올리신 글 보고 새 글 작성합니다. 제가 전 글에 적은 계산법이 잘못됐더라고요. 1,000원을 다시 돌려드렸으니까 31,000원이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 사장님의 해명글 중 손톱이 갈릴까봐 거기서 제거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톱이 젤로 다 덮여 있는데 어떻게 갈려 있다는 건지,
갈려있는지 안 갈렸는지 어떻게 보신 거죠? 라는 말에 답변하자면 손톱이 많이 갈렸다는 건 모양이 어떤지 보니까 알았고 제거 후 손톱이 부러지게 돼서 더욱 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박했던 이유는 사장님께서 젤 제거 비용 10,000원인데 5,000원에 해주신다 했고 당시에는 부분환불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들은 말이 없었으니 계속 되물었던 거였는데 사장님은 제 말이 앵무새처럼 들렸나 보네요. 파츠도 가져가셨잖아요 라는 걸 강조하시던데 1,000원 돌려받은 것도 되려 돌려드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는 사장님 내일 결과와 응대에 화가 났으니 그대로 나가려다 문 앞에서 어머니가 1,000원 돌려드리러 간 후에 리뷰 쓸게요 하고 나온 건데 리뷰 쓰겠다는 말 본인이 못 들었으면 못 들으신 거지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되려 저희 어머니가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지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인 제가 봐도 그리고 일면식 없는 분들마저 사장님에게 의문이 있는걸요.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아니라 하고 본인의 실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 가게에 왔을 땐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는 이렇게 뒤에서 남들 다 보는 공간에 비방성 글이나 올리시고 이렇게 과장되게 글 써서 남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분명 본인한테 다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해코지가 아닌 공인 목적의 글이며 이야 다른 글들은 평범한 리뷰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말하시는 것만 봐도 알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하시는지요. 환불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는데 한 분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고 옆에서 친구분은 지켜보고 있고 만약 저희 어머니 혼자 갔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 상황에서 아 동생이구나, 아 친구구나 할 사람이 몇 있을 것 같나요? 사장님 눈에는 제가 정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뒤에 와서 남이나 까내리는 사람 같나요? 블로그에 V컷 사진 없다고 하셨는데 있네요. 그리고 아까 오후쯤에 어떤 분이 이 게시물 댓글에 이건 잘하셨네요 라는 식으로 남긴 거 저는 이미 봤습니다. 지금은 이미 댓글들을 지우셔서 흔적은 없지만 그 전에 다른 게시글에 댓글 남겼던 6분도 같이 보셨겠죠. 그럼 결국 다른 분이 봐도 다르다고 느끼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방문자 수도 많이 올랐고 안 좋게 입소문 탔어도 입소문은 입소문이니 작업물 올리고 계시던데 저희 어머니한테 해준 대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저희 어머니 내일 받은 사진 사용하셔도 되니까 홍보할 때 쓰세요.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을 읽은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많은 위로가 됐다는 생각에 저희 어머니께 사과만 해주신다면 공익 목적으로 공론화시킨 글은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글들은 제가 알아서 지우겠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제가 환불 다 못 받아서 배 아파서 어떻게든 사장님네 가게 까내리는 것처럼 보였다니 어쩔 수 없네요. 번창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